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일 1397년 8월 17일 제주 목사 이침이 재임할 동안 공적도 없고 토관의 딸에게 장가들어 탄핵당하다. 간관이 아뢰었다. 전 제주 목사 이침은 3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렇다 할 공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 모두 각각 토관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들이고 며느리를 맞은 것을 보면 다른 은밀한 부정도 행했을 것이 분명하니 유관 부서에서 죄를 물어 앞으로 경계가 되게 하소서. 임금은 그의 관직 임명장을 거두게 하였다. 좌산기 한부림을 기복하도록 하였으나 예제를 따르기를 청하다. 좌산기 한부림은 아버지의 상을 당해 상복을 입고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복직을 명받았다. 그는 그를 올려 예법대로 복직 시기를 따르게 해달라고 청하였고 임금은 이를 허락하였다. 전 교서감 왕미가 여종과 간통했는데 이를 질투하여 여종을 죽인 아내를 데리고 도망하다. 전 교서감 왕미가 여종과 간통하자 그의 아내가 질투하여 그 여종을 죽이고 길가에 버렸다. 형조에서 왕미에게 죄를 물을 것을 청하였으나 왕미는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다. 임금은 그의 관직 임명장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일본 육주 자사 다다량의 조신 의용이 사자를 보내어 도당에 바친 글. 일본 육주 자사 다다량 조신 의용이 사신을 보내 도당에 글을 바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바다와 산이 험하고 막혀 있어 고개를 길게 빼고 기다릴 뿐이었는데 이제 행인 통축 등이 와서 귀국의 안부와 동정을 전해 들으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고 아울러 토산물까지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기섬과 대마도 변방 사람들에게 침입을 금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찌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일 경진일 1397년 8월 23일 원종 공신인 검교 전서 용의수의 빈소에 제사를 지내게 하다. 임금은 대장군 박자청을 보내 검교 전서였던 용의수의 빈소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용의수는 원종 공신으로 큰 공로가 있는 인물이었다. 경상도 전라도에 몇 년 동안 수재와 한재가 겹쳐 시절에 따라 선물 바치는 것을 중지시키다. 도당에서 왕명을 받아 경상도와 전라도에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재와 한재로 인해 백성들이 농사를 망쳤으니 계절마다 바치던 모든 진상품은 금하고 정월 초하루와 왕의 생일에만 형편에 따라 바치게 하라. 관찰사를 제외한 모든 관리들은 진상품을 바치지 못하게 하라. 또한 각 도에서는 제철에 대맥과 소맥을 수확하여 곤궁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3일 이모일 1397년 8월 25일 목성이 여귀성과 적시성에 접근하다. 목성이 여귀성과 적시성에 접근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5일 갑신일 1397년 8월 27일 첨절제사 강사덕이 남포진에서 도둑질하던 외적 8급을 베이고 노획한 병기를 바치다. 첨절제사 강사덕이 남포진에서 도둑질을 하던 외적 8명을 죽이고 그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노획하여 바쳤다. 이에 임금은 비단과 궁중수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6일 의료일 1397년 8월 28일 오랜 가뭄으로 역사를 중지하고 인부들을 놓아보내다. 임금은 가뭄이 오래 계속되자 토목 공사를 중지시키고 인부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외적을 쫓던 우인열 진을서가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오다. 우인열과 진을서 등이 외적을 뒤쫓았으나 끝내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요구국 중산왕이 사신을 파견 박물과 표류한 사람 9명을 함께 보내며 바친 글. 요구국의 중산왕 찰도가 사신을 보내어 글과 토산물을 바쳤고 붙잡혀 있던 사람과 바람을 만나 표류한 사람 9명을 함께 돌려보냈다. 바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늘과 땅의 덕이 어우러져 사계절이 고르게 돌아가고 여러 나라가 평안하게 지내며 만물도 각자 제자리를 얻었습니다. 감히 생각하건대
조선 국왕 전하께서는 평화롭고 밝은 정치를 펼치시고 덕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가까운 이에게 교만하지 않고 먼 사람도 있지 않으시니 그 덕이 온 나라에 미치고 이웃 나라도 그 혜택을 입고 있사옵니다.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으로 멀리 바닷가에 살아 감히 예물을 준비하여 사람을 보내 바치려 하나 바닷길이 막혀 직접 찾아뵙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그저 덕을 사모할 따름입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너그럽게 살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왕조가 상중에 있으므로 우독 관찰사 박경에게 고려 태조를 제사하게 하다. 왕조가 아버지의 상을 당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임금은 우독 관찰사 박경에게 명하여 고려 태조의 제사를 대신 지내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8일 정해일 1397년 8월 30일 용산강에 거둥하여 새로 만든 병선을 시찰하다. 임금이 용산강으로 나아가 사수감에서 새로 만든 군함을 직접 살펴보았다. 김사행이 토목 공사가 거의 끝나가므로 꼭 중지할 것이 없음을 아뢰다. 김사행이 아뢰었다. 토목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굳이 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그의 말을 옳다고 여겼다. 제주 목사 이침이 재임할 동안 공적도 없고 토관의 딸에게 장가들어 탄핵당하다. 간관이 아뢰었다. 전 제주 목사 이침은 3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렇다 할 공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 모두 각각 토관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들이고 며느리를 맞은 것을 보면 다른 은밀한 부정도 행했을 것이 분명하니 유관 부서에서 죄를 물어 앞으로 경계가 되게 하소서. 임금은 그의 관직 임명장을 거두게 하였다. 좌산기 한부림을 기복하도록 하였으나 예제를 따르기를 청하다. 좌산기 한부림은 아버지의 상을 당해 상복을 입고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복직을 명받았다. 그는 그를 올려 예법대로 복직 시기를 따르게 해달라고 청하였고 임금은 이를 허락하였다. 전 교서감 왕미가 여종과 간통했는데 이를 질투하여 여종을 죽인 아내를 데리고 도망하다. 전 교서감 왕미가 여종과 간통하자 그의 아내가 질투하여 그 여종을 죽이고 길가에 버렸다. 형조에서 왕미에게 죄를 물을 것을 청하였으나 왕미는 아내를 데리고 도망쳤다. 임금은 그의 관직 임명장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일본 육주 자사 다다량의 조신 의용이 사자를 보내어 도당에 바친 글. 일본 육주 자사 다다량 조신 의용이 사신을 보내 도당에 글을 바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바다와 산이 험하고 막혀 있어 고개를 길게 빼고 기다릴 뿐이었는데 이제 행인 통축 등이 와서 귀국의 안부와 동정을 전해 들으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고 아울러 토산물까지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기섬과 대마도 변방 사람들에게 침입을 금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찌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9일 무자일 1397년 8월 31일 항복한 외인을 외방에 나누어 두다. 항복한 외인을 여러 지방에 나누어 머무르게 하였다. 진도를 가르칠 훈도관을 각도와 각진에 나누어 보내다. 진법을 가르칠 훈도관을 각 도와 각 군 진영에 나누어 파견하였다. 삼군부로 하여금 날마다 시가에서 진법을 익히게 하다. 삼군부로 하여금 절제사부터 하급 군관까지 모두 모아 매일 시가지에서 진법 훈련을 하게 하였다. 교화 이서 지방에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다. 교화 지역의 서쪽 지방에서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많은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2일 신묘일 1397년 9월 3일 노비 변정 도감에서 양첩 자손에게는 노비를 다 줄 것 등을 건의하다. 노비 변정 도감에서 아르기를 예전 여러 제도를 살펴보면 대종과 소종 그리고 적자와 첩의 자식에 대한 법은 가문을 잇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적실에게 자식이 없으면 첩의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며 따라서 양첩의 자식에게는 노비를 전부 다 물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양첩도 자식이 없고 그 양첩이 데리고 있던 종첩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절반은 주고 나머지 절반은 공적으로 귀속하게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7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공적으로 돌리도록 하소서. 임금은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4일 개사일 1397년 9월 5일 변정 도감에서 전 안동 절제사 정영손이 노비문서를 변조한 죄를 청하다. 변정 도감에서 전 안동 절제사 정영손이 노비문서를 고쳐 쓴 죄를 아뢰니 정영손이 나이가 이미 70이 넘은 점을 고려해 임금은 그 직천만 회수하도록 하였다. 외적이 용주를 노략질하다. 18일에 나세 등을 명하여 잡게 하다. 외적이 용주에 침입해 약탈을 하였기에 18일에도 나세 등에게 명령하여 출동해 잡도록 하였다. 전 광주 목사 유호를 경사에 파견하다. 전 광주 목사 유호를 서울에 파견하였다. 경기 백성을 징발하여 도성을 수축하게 하다. 경기 지역의 백성을 징발해 도성을 보수하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좌산기 상시 조서에게 서경 홍범편을 써서 바치게 하다. 좌산기 상시 조서에게 서경의 홍범편을 직접 써서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0일 기해일 1397년 9월 11일 토성이 벌성 남쪽 제1성을 범하니 법석을 베풀다. 토성이 벌성 남쪽 첫 번째 별자리를 침범하였기에 스님들을 불러 재앙을 막는 의식인 법석을 열게 하였다. 헌사에서 이지 등이 죄인의 재산을 실상대로 정몰하지 않았음을 아뢰다. 헌사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도관찰사 이지, 경력 최관, 도사 이재 등이 전 개성부사 박천상의 집을 몰수하면서 실제 자산대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은 이지는 본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왔고 지금도 경상도에서 좋은 정치를 펼치고 있다. 고하며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최관과 이제는 국경 지역으로 귀양을 보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3일 이민일 1397년 9월 14일 서리가 내려 풀이 죽다. 서리가 내려 풀들이 말라 죽었다. 재생원을 설치하다. 재생원을 설치하고 각 도에서 매년 향토 약재를 보내도록 하되 이전 해민국의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전 판사 정점에게 척석군과 군사를 거느리고 외적을 잡게 하다. 전직 판사 정점에게 척석군과 모집한 군사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외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임금은 친히 용산강으로 나가 이를 살펴보았다. 잡혀갔던 본국인 남녀 19명, 외인 3명, 중국인 2명 등이 일본에서 오다. 잡혀갔던 조선 남녀 19명, 외인 3명, 중국인 2명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각도 감사에게 군민관과 교수관 등의 인사곡과 성적과 능력을 조사, 보고하게 하다.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군사 및 일반 행정관리들의 정치 성적을 비롯해 유학과 의학교수 그리고 역참 관리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기록한 후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4일 개묘일 1397년 9월 15일 형조에서 상장군 이부가 박사후에 노비를 징여받았다 하여 논죄하다. 형조에서 상장군 이부가 박사후가 준 노비를 받은 죄를 논하자 임금은 그가 공신임으로 파직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5일 갑진일 1397년 9월 16일 폭우가 내리다. 폭우가 쏟아졌다. 약간 의술에 정통한 일본중 원해가 처자를 거느리고 오다. 관직과 성을 주다. 의술에 조금 능한 일본 스님 원해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왔다. 임금은 그의 머리를 기르게 하고 전이박사를 주었으며 성을 평으로 내렸다. 경상도에서 수재 당한 9년의 공물과 조세를 감면하다. 경상도에서 수해를 입은 고을들의 조세와 공납을 감면하였다. 창포 만호 박용수를 가두다. 창포 지역의 수군 책임자인 만호 박용수를 가두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6일 을사일 1397년 9월 17일 전 밀직 유준의 딸을 궁중으로 받아들이다. 전직 밀직 유준의 딸을 궁중에 들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7일 병오일 1397년 9월 18일 회암사에 쌀 100석을 하사하다. 회암사에 쌀 100석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8일 정미일 1397년 9월 19일 유구국 사자가 돌아가다. 류큐에서 온 사신이 돌아갔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29일 무신일 1397년 9월 20일
태일전을 철거하고 소격전에 합치다. 태일전을 철거하여 소격전에 합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30일 기후일 1397년 9월 21일 외적을 막지 못한 수군 지휘관 3인을 처형하다. 의주 안주 평양도에 수군 만호 3사람을 참수하였다. 이유는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일 경술일 1397년 9월 22일 서북면 성지 조사를 명하다. 병조의 전서 전백령을 서북면 선의사로 임명하여 여러 고을을 다니며 성을 쌓을 만한 곳을 조사해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일 신해일 1397년 9월 23일 이이충의 사망. 전직 좌도 수군 절제사 이이충이 사망하였다. 그는 영주 사람으로 개성윤 이유의 아들이며 문화평장 이정의 사세손이었다. 전 왕조에서 벼슬하여 식목도감으로 시작해 여러 관직을 거쳐 밀직부사에 이르렀다. 향년 54세였다. 아들 이응은 좌명공신이며 현재 의정부의 고위 관직인 지휘정부사이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4일 개축일 1397년 9월 25일 김을보가 외선 한 척을 납포하다. 우도 수군 절제사 김을보가 외선 한 척을 붙잡고 적 14명의 목을 베었으며 24명을 생포에 바쳤다. 이에 산홍경 김노를 보내 비단법 궁중수를 하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7일 병진일 1397년 9월 28일 양첨식이 정도전을 밀고 하려다 발각되다. 헌사에서 상소하였다. 양첨식은 명나라 사신 양천모가 우우 등과 몰래 만나 말하기를 정도전을 데리고 가라고 보냈습니다. 또 조순에게 필백과 노비를 뇌물로 주고 죄를 면하려 하였지만 조순은 끝까지 승복하지 않아 옥문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섬 지역으로 귀양 보내 종신토록 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임금은 이 상소를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8일 정사일 1397년 9월 29일 이문하에게 서경 홍범편 강독을 명하다. 좌승지 이문하에게 서경의 홍범편을 강독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9일 무오일 1397년 9월 30일 이틀 동안 천둥과 번개가 치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쳤으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5일 갑자일 1397년 10월 6일 하정사 파견 참참문화부사 조반과 전 청주목사 이관을 명나라 경사로 보내어 다음 해 정월 인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6일 을축일 1397년 10월 7일 경상도의 수재 한제 구제 지시 도당에 명령하였다. 경상도는 수재와 한재로 인해 농사가 망했으니 해당 도의 감사로 하여금 군기 제조와 월별 과업은 중지하고 백성 구제에 전념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7일 병인일 1397년 10월 8일 나세가 출사 중 전사하다. 전직 참참문화부사였던 나세가 출사하여 군대를 지휘하던 중 사망하였다. 향년 78세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8일 정묘일 1397년 10월 9일 경복궁에서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경복궁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19일 기사일 1397년 10월 10일 각 지방 사찰에 법회를 열도록 명하다. 각 도에 사찰에 사람을 보내어 전쟁의 재앙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법석을 열도록 하였다. 육품 이상 관리의 태조의 직접 회수 금지를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헌사에서는 육품 이상 관원을 탄핵하면서 태형을 받은 경우에도 직첩을 반드시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 왕조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법입니다. 이에 조정의 법률에 따라
공적인 죄로 태벌을 받은 자는 벌금을 물리고 문관이 사적인 죄로 태형 40 이하를 받은 경우는 벌점 후 복직시키고 태형 50은 현재 직책을 면하게 하고 다른 직책에 따로 임명하게 하며 6품 이상이 태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첩을 회수하지 말고 죄상과 경위를 공문으로 정리해 사사에 제출하고 순군부로 보내 태형을 집행한 뒤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2일 신밀 1397년 10월 13일 성절일에 군신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다. 성절일이 되어 임금이 군신들과 함께 할애식을 올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세자가 술잔을 올리고 신하들이 천세를 외쳤다. 임금이 말하였다. 오늘은 황제를 위해 장수를 기원하는 날인데 어찌 과인을 위해 천세를 부르는가? 마음이 불편하니 이제부터는 하지 말도록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3일 임신일 1397년 10월 14일 김적선의 아들이 아버지 유골 수습을 요청하다. 상위 중추원사 김적선의 아들 김자구가 등주로 가서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오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통역을 붙여 보내주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4일 개유일 1397년 10월 15일 진관사에 거둥하고 서교에 유숙하다. 임금이 진관사로 행차하여 서쪽 교회에서 묵고 25일에 환궁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7일 병자일 1397년 10월 18일 심씨를 왕세자의 현빈으로 책봉하다. 임금이 공복을 갖추고 정전에 앉아 심씨를 왕세자의 현빈으로 책봉하였다. 참참무나 이무와 중추원 학사 정탁에게 책문과 인장을 주어 하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일 김요일 1397년 10월 21일 근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와 조회를 받았다. 일본 구주 절도사가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구주 절도사의 사자와 본국의 중인 번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혹한을 우려해 군인들을 귀가시키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였다. 풍예와 서북 등지에서 외적을 막고 있는 군사들이 추운 바람과 날씨를 견디지 못해 얼어 죽을까 두렵다. 그러니 급히 철수시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일 경진일 1397년 10월 22일 광주에서 사냥하다. 임금이 광주에서 사냥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4일 이모일 1397년 10월 24일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5일 개미일 1397년 10월 25일 종묘에 곤이 고기를 천신하다. 곤이 고기를 종묘에 제물로 바쳤다. 간관이 임금의 거둥은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간언하다. 간관이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조심스럽고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나들이가 있을 경우 미리 관련 관청에 가는 곳을 알리는 이유는 의전을 갖추어 임금의 존엄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지난번 2차례 용산강에 다녀오신 일은 유사에게 목적지를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장수에게 미리 말씀하셨기에 이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서교에 나가 유숙하셨고 며칠 전에는 광주에 이틀을 머무신 뒤 돌아오셨는데 신하인 저희는 임금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서교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광주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신등은 하늘께서 전하를 사랑하시기에 꾸짖고 경계하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임금께서는 하늘의 경고를 두려워하시고 백성들의 고생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외출하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전 법에 따라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그 일정을 분명히 알리시어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옳게 여겼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6일 갑신일 1397년 10월 26일 갈에 도감을 설치하고 주요 대신들을 제조로 삼다. 갈에 도감을 설치하고 영삼사사 이화,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영, 봉화백 정도전을 제조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7일 을요일 1397년 10월 27일 문묘 공사 현장에 거둥하여 관원과 군인에게 수를 하사하다. 임금이 문묘 공사 현장에 거둥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수를 하사하였다. 남은을 충청도로 보내 순성 옛 개천의 개통 여부를 조사하게 하다. 의성군 남은을 충청도로 보내어 순성의 예전 개천을 다시 트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8일 병술일 1397년 10월 28일 감찰을 각 도에 보내어 염전과 어장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다. 감찰을 각 지방에 나누어 파견하였다. 신이충은 우도와 풍해도, 박헌은 충청도, 최호는 경상도, 고유는 전라도에 보내어 해안 지역 주군들의 염전, 소금 채취 구역, 어장, 물길 등을 직접 살펴보고 소득이 많고 적은 정도를 따져 세금을 정하고 장부로 기록하게 하였다. 항복한 외괴 구육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항복한 외인 우두머리 구육에게 쌀과 콩 50석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0일 무자일 1397년 10월 30일 상장군 노조에게 자기를 계승하게 하고 왕씨 성을 회복시켜 제사를 받들게 하다. 상장군 노조를 보국 숙록 대부로 특별히 승진시키고 마정군의 귀이군 자기를 이어받게 하였다. 또한 성을 왕씨로 다시 바꾸어 왕씨 가문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1일 기축일 1397년 10월 31일 탄신을 맞아 조화를 받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의 생일이어서 신하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2일 경인일 1397년 11월 1일 하윤 등 죄인들을 용서하다. 전 계림윤 하윤과 전 도절제사 윤방경, 안성, 최견, 김분 등을 사면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3일 신묘일 1397년 11월 2일 간관이 군량 확보와 국가 재정 건전화를 간언하다. 간관이 아뢰었다. 지출을 아끼고 식량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평안할 때 위기를 잊지 않는 것은 임금의 넓은 뜻에서 비롯되며 만일 재정이 순간적인 사용에만 집중되고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례를 살펴보면 사도는 재정 총량을 관리하고 총재는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여 낭비가 없도록 하였기에 3년을 농사짓고 1년치 비축을 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6년이 되었는데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2년치 비축이 있어 수십만 군사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은 군대의 생명줄이니 아무리 용감한 병사가 많아도 군량이 없으면 쓸 수 없고 아무리 철옹성이 견고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제법이 개정되어 공상에서 각 품계의 과전, 군자전까지 일정한 법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새 도성을 세우느라 지출이 많아져 저축이 부족합니다. 충청, 전라, 경상 3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인데 수재와 한재로 농사를 망쳐 세금 수입도 줄어들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량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신등은 비록 아는 것이 부족하오나 걱정이 되어 간언드립니다. 다행히 올해 경기 양도는 풍년이니 이번 해에 하나여 궁궐, 나루터, 여관, 관청, 과부가 소유한 땅을 제외한 공사전에서 세를 거두어 군자금을 보충하고 장차는 모든 지출을 절약하시어 주례의 제도처럼 수입을 파악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도평이 사사에 명하여 검토하게 했고 사사에서는 이렇게 아뢰었다. 각 도의 궁궐, 관청, 나루터, 여관, 공신의 밭을 제외한 공사전에서 세를 모두 거두십시오. 임금은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4일 임진일 1397년 11월 3일 순천 부사 정지를 차명에 처하다. 순천 부사 정지를 목패어 처형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5일 개사일 1397년 11월 4일 안개가 끼다. 안개가 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6일 갑오일 1397년 11월 5일 의응 3군부에서 군 동원 시 호부를 사용하자고 건의하다. 의응 3군부에서 문서를 올려 아뢰었다. 한나라 초기의 군사 소집은 우격으로 천하의 군을 불렀으나 이후에는 호부를 써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신호를 맞추어 군을 동원했습니다. 교서 지역에서 마음대로 병사를 징발하려 했을 때 군고가 이를 꾸짖었고 엄조가 저를 가지고 군을 일으키려 했을 때 군수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군을 소집하는 일은 매우 신중했기에 간사한 자가 생기지 않았고 한나라 말기까지도 안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번란이 있었지만 방비가 철저했으며 북쪽과 남쪽의 오랑캐가 수년간 전쟁을 걸어도 국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고조가 병사 운영의 요령을 잘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이 제도를 본받아 유사로 하여금 호부를 만들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내외 병력 동원은 반드시 왕명을 받들어 호부로 징발하며 호부 없이 병사를 동원한 자는 죄를 물어 처벌하는 규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이를 그대로 허락하였다. 최용소를 흥천사에 보내어 재앙을 없애는 불교 의식을 열게 하다. 상위 중추원사 최용소를 흥천사에 보내어 재앙을 물리치는 불교 의식인 법석을 열게 하였다. 유비고를 새로 설치하고 정도전을 책임자로 삼다. 새로 유비고를 설치하고 봉화백 정도전을 유비고의 제조관으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7일 을미일 1397년 11월 6일 순제성에 전운소 설치하려다 중지하다. 남은이 순제성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집안에 돌이 많고 단단하며 지형이 넓어 수로를 파서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전운소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양부의 원로들에게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결국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9일 정유일 1397년 11월 8일 성 쌓는 인부들을 해산시키다. 성 쌓는 작업에 동원되었던 인부들을 해산시켰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0일 무술일 1397년 11월 9일 조순을 용서하고 외지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다. 조순을 사면하고 외지에서 자율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2일 경자일 1397년 11월 11일 임금의 병환 시 곧바로 출근하지 않은 의관들을 유배시키다. 임금이 병이 나자 의원들을 불렀으나 즉시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24일에 전의감 소속 관원 오경우는 청해로, 김지연은 옹진으로, 장익은 영해로, 양홍달은 축산으로 각각 유배시켰다. 이후 양홍달은 다시 불러들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6일 갑진일 1397년 11월 15일 정릉에 거동하다. 임금이 정릉에 거동하였다. 고려 태조의 사당을 짓기 위해 인부를 징발하다. 우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마전현 근처 지역에서 인부를 징발하게 하고 고려 태조의 사당을 다시 짓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8일 병오일 1397년 11월 17일 정우 등 기한 내 서울에 오지 않은 전직 관료들을 투옥하다. 도당에 명하여 서울에 온 관리를 점검하게 하고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한 전 판서, 정우, 김을생 등 4사람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9일 정미일 1397년 11월 18일 눈이 조금 내리다. 눈이 조금 내렸다. 도응을 시켜 종묘의 겨울 제사를 주관하게 하다. 상임문화부사 도응에게 명하여 종묘에서 거행되는 동양 대제를 대신 주관하게 하였다. 각도에서 군사 2만 명을 징발하여 성쌓게 하다. 도당에 명하여 각도에서 군사 2만 명을 징발하고 정해진 날짜를 어기지 않도록 하여 서울로 올라와 성을 쌓게 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다음 해 정월 20일까지, 충청도와 풍해도는 정월 15일까지로 정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30일 무신일 1397년 11월 19일 첫눈이 내린 것을 경축하다. 첫눈이 내린 것을 경축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일 기후일 1397년 11월 20일 위화도 회군 관련자의 노비 처리에 대해 간관이 건의하다. 간관 박신 등이 아뢰었다. 전조 무진년 당시 죄를 받은 자들의 재산과 노비 그리고 그들과 관련되었던 자에게 증여된 노비까지 모두 관에서 거두었는데 이는 악을 경계하고 그 여파가 관련된 자에게까지 미치게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참수된 자의 본가에서 물려받은 노비는 모두 그 자손에게 돌려주셨으나 유독 증여된 노비는 여전히 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비들이 고된 역사를 견디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 도망가면 그 노비를 증여한 자에게 다른 노비로 대신 채우게 하여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노비를 채우는 데 3에서 4차례까지 반복되며 심지어 증여한 자가 없으면 그 친척이나 증거를 쓴 사람까지 책임을 지게 하니 이로 인해 집안이 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자가 많습니다. 죄의 무게와 정도에 따라 구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진 정치를 해치는 일이 될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증여된 노비 중 지금 문서상으로 살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죽었거나 도망간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말고 대신 채운 노비도 모두 돌려보내며 혹시 숨겨서 노비를 쓰는 자가 있다면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고 변정 도감에서 관속으로 붙인 노비로 부족한 수를 보충하게 하소서. 임금이 허락하였다. 70세 이상 노관 및 생원 진사의 귀양을 허락하다. 지방의 품관 중 70세 이상이거나 병이 있는 자 그리고 생원이나 진사 출신인 자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한 70세 이상 된 자에게는 위로 잔치를 베풀어 보내고 그 집안의 부역도 면제하였다. 나머지 장정들에 대해서는 수도나 경기 지역에서 자원에 따라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5일 개축일 1397년 11월 24일 밤에 비가 내리다. 밤에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6일 갑인일 1397년 11월 25일 정우 등을 석방하다. 정우 등 투옥된 자들을 석방하였다. 좌정승 조준에게 소목적을 하사하다. 좌정승 조준에게 소목으로 만든 피리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7일 을묘일 1397년 11월 26일 강개권을 보내어 경안백의 무덤을 이장하게 하다. 상산 부원군 강개권을 동북면에 보내어 경안백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내전에서 중들이 금강경을 읽게 하다. 승려들을 내전으로 불러 금강경을 읽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0일 무오일 1397년 11월 29일 고려 태조 재양제와 공양군 비의 토지는 수조하지 않게 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여 말했다. 고려 태조의 제사를 지내는 토지와 공양군의 부인 노씨의 토지는 세금을 걷지 말라. 서울 거주 품관에게 집터를 주게 하다. 도평이사사에 명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품관에게 집터를 주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3일 신유일 1397년 12월 2일 햇무리와 함께 천둥과 지진이 발생하다. 햇무리가 치고 천둥이 치며 지진이 발생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4일 임술일 1397년 12월 3일 성해가 끼고 안개가 짙게 끼다. 나무에 성해가 끼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척에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다. 일본의 육주목 의용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의 육주목 의용이 중 영범과 영학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5일 개일 1397년 12월 4일 성해가 끼다. 나무에 성해가 끼었다. 흥천사에 들렀다가 지천사로 가다. 흥천사에 들렀다가 지천사로 갔다. 성절사 정윤보가 돌아오다. 성전리를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에 갔던 사신
예조 전서 정윤보가 명나라의 수도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6일 갑자일 1397년 12월 5일 안개가 끼다.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8일 병인일 1397년 12월 7일 이슬비가 내리다. 이슬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9일 정묘일 1397년 12월 8일 안개가 끼다. 안개가 끼었다. 솔개가 남문 대들보에 들어왔다가 죽다. 솔개가 남문의 대들보 위로 날아 들어왔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 성성린에게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게 하다. 전유후 성성린에게 명하여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23일 신미일 1397년 12월 12일 가랑비가 조금 내리다. 가랑비가 조금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24일 임신일 1397년 12월 13일 큰 비가 내리다. 큰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27일 을해일 1397년 12월 16일 큰 비가 내리다. 큰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29일 정축일 1397년 12월 18일 성공감 정난의 기복 문제 때문에 장무 스뷰 황희에게 이를 보지 말게 하다. 간관이 성공감 정난의 복직 요청 문서에 서명하지 않자 임금이 장무 스뷰 황희를 불러 물었다. 어째서 정난의 복직 요청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황희가 대답하였다. 정난의 직책은 중요한 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너희는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롭게 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원수처럼 대하니 공정하지 못하다. 너는 더 이상 일을 맡지 말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30일 무인일 1397년 12월 19일 좌상기 조서에게 명하여 장무만 제외하고 모두 정사를 보게 하다. 임금이 좌상기 조서에게 명하였다. 장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모두 정사를 보라. 정총 김약항 노인도가 명나라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정윤보가 전하다. 정총 김약항의 졸기 정총 김약항 노인도의 가족들이 예조 전서 정윤보의 말을 듣고 상복을 입고 상을 치르자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 황제가 만약 정총 등을 죽였다면 예부에서 반드시 공식 문서로 알렸을 것이다. 윤보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상을 치르지 못하게 금하였다. 정총의 자는 만석이고 청주 사람으로 문간공 정공권의 아들이다. 고려말 병진년에 홍중선이 과거를 주관하며 제도를 바꾸고 시와 부로 시험을 보게 했는데 정총이 장원에 올랐다. 19살에 춘추검열에 제수되었고 이후 대간 응교를 거쳐 대오군이 되었다. 기사년에 공양군이 서명하여 병조판서로 승진했을 때 정총은 여러 문서의 작성자로 활동했다. 태조가 즉위하기 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고 즉위 후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으로 서원군에 봉해지고 첨서중추원사에 임명되었다. 갑술년에는 정당문학으로 옮겨 예문춘추관 태학사에 임명되었으며 정도전과 함께 고려국사를 편찬하였다. 을해년에는 명나라의 고명을 청하러 갔는데 조선 조정에서 올린 표문 중 표현에 문제가 있어 황제가 화를 내고 정총이 작성했다 하여 구금했다. 황제는 정총의 가족을 불러들였다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돌려보냈고 정도전도 체포하려 했다. 당시 병이 난 정도전을 대신해 권근이 자청하여 명나라로 갔다. 황제는 권근을 보고 노여움을 조금 누그러뜨렸고 권근과 정총에게 문영각에서 강론을 듣게 하고 시를 짓게 하였다. 하지만 하직할 때 정총이 상복 차림으로 나와 황제의 분노를 샀고 권근만 귀국하고 정총은 다시 조사받게 되었다. 결국 정총은 형을 당했고 김약항과 노인도도 함께 처형되었다. 임금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겨 정총에게 시호를 문민이라 내렸다. 정총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름은 정효문과 정효충이다. 김약항의 자는 구경이고 광주 사람으로 광성군 김정의 아들이다. 신해년 과거에 급제하고 이후 예의총남 사원부 지비에 올랐으며 태조가 즉위한 뒤 우간에 대고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병자년 명나라에서 표문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글을 쓴 사람을 보내라고 칙명을 내리자 김약항이 중추원 학사로 임명되어 명나라로 갔다. 그러나 정총의 일에 연루되어 화를 입었다. 경진년에 길창군 권근이 상소하여 약항은 충직하며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마땅히 추증해야 합니다. 라고 하여 태조가 명하여 김약항을 광산군 의정부 찬성사로 추증하고 보국 숭록 대부의 위계를 내렸다. 김약항의 아들은 김처와 김어 두 명이다.